부모님 다니시던 교회에는 한인 예배가 생겼어요. 친밀하게 이제 교류하는 어떤 친구들 생긴 거죠. 일요일마다 국밥 먹고 김치도 먹고.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는 옛날에 한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근데 그때 음반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새또래하고 소방차 음반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선희, 전설적인 정말 84년에 데뷔하신 이선희 씨 음반 다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을수록 나도 한국말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터넷도 없고 마음 먹고 연락하고 편지 쓰고 그래서 어쩌다가 나오게 됐죠, 92년에. 소방차 이문세 같은 노래 들으면 누구나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막 어젯밤에 너무 괴로웠어. 흥기만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진짜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지금은 우리도 5월 챌린지 한글 과자 하고 있어갖고 5월 한 달 안에 미친 목표 10,000개를 팔리겠다. 10,000개 팔자. 이번에 홈쇼핑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일일 팝업만 하고 행사. 내일도 행사 있잖아. 맞아요. 여러분 내일 이케아에서 일일 팝업 하는데요. 근처에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을 모셔왔나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선배, 저희보다 훨씬 더 한국 오래 사신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아니, 설명 좀 해보세요. 진짜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소개를 듣고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인내심이 없어갖고 그럼 불러볼까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신, 한국 온 지 33년 된 앤디라고 합니다. 33년이라고요? 니디가 몇 살이었지? 공개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무사년생인데 그럼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와 너무 동안이시다. 정말 동안이시다. DNA죠 뭐. 한국 피부 미용 게다가 뭐 하죠. DNA라고 하면 미국 DNA 아니시죠? 저희 어머님 쪽, 아르메니아 쪽 DNA 때문에요. 저는 인도 DNA인데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생길지. 그러면 그 한국에서 92년부터 사신 거예요? 쭉? 그렇죠.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셨다고. 네, 영상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광고 주로 해요. 그러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 19살이었고요. 바로 20살 되기 직전이었어요. 아직 10대 아이라고 일단 보고 싶은데 지금이야 뭐야. 7년이면 환갑이야. 아 진짜 한국에 너무 오래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면서. 그럼 한국에 와서 대학교부터 다니시겠네요? 네, 어학연수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연대 입학하고. 제 선배님! 몇 학번이신가? 저 12학년. 93학번으로 했던 입학했어요. 엄청 선배님 다시 절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한국 패치가 조금 된 것 같은데 하이파이를 안 하시네요. 저 하이파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정중하게.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대학 나오시고 음악 쪽 활동을 하신 게 어떤 거죠? 일단은 사실 또 하나의 인연이 있긴 있어요. 저 99학번 서울대 대학원 수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선배이시네요. 연대 작곡가 하면서 가요계도 이제 편곡하는 것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국악 공부하면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작곡가로서 가요도 하고 친구나 동생들 음반 막 프로듀싱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일단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하는 회사의 음악 감독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곡, 편곡, 프로듀싱이랑 감독 한국에서 이런 거 다 하시는 거면 진짜 한국 가수분들이랑 활동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다 만났다고 일단 볼 수 있는 90년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박진영 씨는 93, 4년도쯤 처음 만났고요. 학교에서도 만나게 됐고 연대 캠퍼스 안에서 김동률 씨, 윤건, 브라운 아이즈 윤건은 과 친구예요. 나중에는 또 밴드 어쩌다가 활동하게 되는 게 박선주 씨, 그 누님의 밴드는 트럼펫 부르게 했고요. 슬픈 발라드 노래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귀로 같은 맞죠? 노래도 많이 네. 죠 아시네. 그 다음에 조관우 밴드는 98년에 제가 트럼펫, 만돌린, 건반 치면서 그러다가 제일 영광이 있던 게 바로 이승환 밴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2011년 저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게 제가 한국 오기 직전에 이승환 씨의 2집 늘이라는 음반을 사고 그냥 머릿속에 와 이런 사운드는 이런 밴드와 같이 할 수 있으면 10몇 년 후에 그 꿈이 어느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승환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가수. 와 신기하다.
그리고 혹시 노래도 하세요? 이렇게 악기를 많이 다루시는데 저희 개인 작업에는 사실 노래 들어가긴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농사 지신 분 보고 요리 잘하시죠? 그래서 요리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요리 잘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진짜 못해요. 진짜. 비슷하겠네. 우리가 과자 사업 한다고 해서 과자를 잘 직접 만드는 거 아니잖아. 만들 수는 있지만. 맞아요. 우리 다 직접 반죽해서 직접 그런 거 근데 뭐가 맛있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는 알죠. 하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비슷하겠다. 한글 과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게 진짜 오자마자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색깔부터 일단 제가 일단 어떤 맛인지 이게 녹차인지 한번. 저희가 여기는 마늘 맛이고요. 이쪽은 쑥 맛이에요. 우와. 마늘과 쑥, 봄과 호랑기인데 그러니까 이보다도 한글 수도 없는 거잖아 사실. 이미 캐치하셨어. 이미 캐치하셨어. 쑥부터 일단 땡기는데 피업자부터 할게요. 쑥은 또 커피랑 잘 어울려서 좋은 선택이에요. 일단 너무 달지도 않고요. 되게 순한 쑥 향 올라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막 달콤한 거만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는. 낯익는 마늘 향 말이죠.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쑥은 좀 더 땡겨요. 사람마다 너무 갈라져요. 취향에 따라.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둘 다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마늘이 땡길 때 시기가 있고 쑥이 땡길 때 시기가 있는데 밤이 되면 마늘이 땡기고 맥주랑 시원하게. 근데 그 마늘 향 진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먹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마늘 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되게 좋아해서 결국 이제 한글 과자를 만들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분명히 노래를 다 한국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노래를 하신 것들일 텐데 영어 노래와 한국어 노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어 때문에 생기는 차이? 전 작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작품에 노출된 만큼 많이 느껴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40% 정도의 언어들은 주어, 목적어, 동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가사에 특별히 느껴질 수 있는 그거죠. 동사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어 아닌 동사에서 이루어지는 뭔가의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대여 우리 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긍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일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그 어순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을 약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이제 끌고 간다는.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네? 이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선형적으로 조작지까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출발하다가 마지막 포인트에서 맴도는 거예요. 동사로 끝나긴 하지만 되게 붕 떠있는 약간 그런 시적인 그런 느낌인 케이스는 특히 90년대까지는 많았었어요. 지금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사가 많긴 한데 K-팝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많았었어요.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가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듣고 있었던 노래인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하니 느껴진 거야 느껴지는 거야 뭐 이런 거 뭔가 있는데 그런 거 있네요. 그거 사실 관련되는 게 바로 라이밍 스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음절이 떨어지냐라고 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써,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영어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음절로 끝나는 게 소리는 괜찮은데 같은 단어로 끝나는 게 지겹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말은 그게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게 영어로 곡은 못한다. 힌디어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한국에 오기도 전에? 네, 사실 한국 오게 된 그런 동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피아노 배우고 뭐 다 피아노 배우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확실히 있어요. 하다가 뭐 배우고 그냥 때려치든 뭐 일단 관악주 수업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제가 트럼펫 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7년 그렇게 부르다가 이빨 교정 달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랬거든요. 기악과 들으려고 딱 결심하고 그러다가 이 선생님은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이빨 4개 뽑고 이게 넓히고 이렇게 막 맞춰야 되는 게 4년 걸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학연수로 나오게 된 그 시기 딱 겹쳐가지고 근데 나름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대 작곡가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음악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 노래에 관심 가지는 건 이해가 돼요. 90년대쯤이면 한국에 대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었을 텐데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순수히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저 주변에 한국 사람 되게 많았었고요. LA 근교에도 한국 커뮤니티 되게 많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는 옛날에 한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근데 그때 음반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문세도 있었고요. 뭐 조덕배나 뭐 그리고 그때 프로토 아이돌 문화가 시작했던 새또래하고 소방차 음반들이 있었죠. 88년도였죠. 그리고 이선희 전설적인 정말 84년에 데뷔하신 이선희 씨 음반 다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어 공부할 게 약간 그런 마음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음악을 들을수록 나도 한국말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긴 했죠. 실제적으로 LA에서 TV 키기만 하면 가요 톱10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상파요. 지상파에서 나오니까 그냥 나오게 되면 보게 돼요. CD도 살 수 있으니까 한국 가게도 가서도 CD도 사고 가서도 외우기도 하고 거기는
씨앗이 되는 거죠. 소방차 이문세 같은 노래 들으면 누구나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막 어젯밤에 너무 괴로웠어. 흥이 막 그러면 관심 가지고 이제 나는 이거 배우러 한국 가야 되겠다 이건가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아닌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59년도에 저희 아버지도 봉사단으로 이제 미국 팔군으로 나오셨어요. 미팔군 봉사단. 네, 그때는 뭐 한번 갔다 올게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이랑 약혼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는데 1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건데 50년대 말에 한국을 체험하는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처음 올 때는 뭐 누구 대통령이냐 그래서 노태우. 아버지는 그럼 박정희였지? 아니야 이승만. 그러면 연세 어떻게 되실까? 그 세대예요. 네, 그 세대인데 쿠데타 터지기 직전까지 계셨고요. 어머님은 결혼하시고 10년 후에 제가 태어났고 부모님 다니시던 교회에는 한인 예배가 생겼어요. 친밀하게 이제 교류하는 어떤 친구들 생긴 거죠. 일요일마다 국밥 먹고 김치도 먹고 한국 음식 처음 체험하는 게 뭐 6살 때쯤이면 저랑 친숙한 한국의 문화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랑 거의 같이 지내는 그런 환경이 되셨던 거네요. 그렇죠. LA는 LA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죠. 저희 사는 동네는 대만인도 많고요. 리틀 타이페이 부를 정도는 되게 많았어요. 제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도 한국어 좀 배워야지 라는 마음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동기 생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터넷도 없고 저는 일단 음악을 포기한 얘기 했죠. 일단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 뵈고 한국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뭐 어학연수 뭐 하는 걸 그때는 정보가 나오긴 했었어요. 연대 마음 먹고 연락하고 편지 쓰고 인터넷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다가 나오게 됐죠 92년에. 그러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한국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50년대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어서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을 알고 계신 아버지는 50년대 모습이었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92년 초에 아버지랑 같이 놀러 왔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정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게 플라자 호텔 10층에서 문 열면 바로 아래에는 시청 있고 덕수궁, 광화문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체험하는 한국은 그 한국이에요. 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건 아버지는 힘들었던 한국은 이 한국이 됐다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 그랬는데 어머님은 우리 새끼가 저 먼 나라 왜 가냐라고 하는 거죠. 예. 북한 옆에 있는 나라 안 갔으면 하는 얘기를 할머니 자주 하시더라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서포트 받아서 나오는 게 잘 된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의 경험과 한국에 와서 경험했던 게 어떻게 달랐을까요? 제가 체험하는 게 주로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된 한국인데 집에 가면 일단 부모님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제일 완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문화였지만 한인타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하는 자리예요.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보다는 한국 사람 많이 영업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카페 같은 거 K-pop 나오면서 몇 번 커피 마시고 이틀간 잠 못 자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약간 쿨한 한국의 문화였죠.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는 게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한국 식당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다 못 먹어요. 그런 한인타운이었고요. 근데 한국 와서 느껴지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정말 배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 체험하는 거잖아요. 한국 와서 알게 되는 게 역시 하숙집 주인분, 편의점 아저씨, 택시 아저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면 하숙집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한 1년간 했어요. 네. 연대 학단 다니면서 제가 일단 기숙사 안 되겠다. 국제학사이기 때문에 한국 공부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숙집에 살게 됐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문화체험이었죠. 그게 어떤 경험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거의 오피스텔처럼만 보이는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하숙집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서 지내지 무슨 하숙을 한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사실 하숙집에서 지냈었거든요. 그 2008년에 어학연수를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2대 어학당 다녔어요. 질문. 어떻게 연락해요? 하숙집에 만약에 살고 싶어. 와서 찾아야 돼요. 와서 돌아다니고 하숙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 가서 툭툭툭 여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저는 그랬어요. 하고 싶다. 하숙하고 싶다고요? 한 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찾아봐. 지금도 있을 거야. 그때는 제가 일단 똑똑똑 하고 들어왔는데 딱 충청도 출신 그 할머니 저 어떻게 왔냐요? 집방 찾으세요? 네네네. 근데 거기 들어왔는데 정원주택이에요.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연탄으로 난방시설. 들어왔는데 거실이 없어요. 거실은 4개 방으로 정말 이렇게 작은 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거의 종이벽으로 돼 있거든요. 똑똑똑 소리 다 들리고. 약간 고시원 같은 느낌. 고시원 같은 건데 그만큼 같은 집 사람들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친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종이 가벽이면은 사실. 알람 소리부터 들리고
어떤 음악 듣고 있냐. 그리고 이제 막 숙제하다가 짜증낸 소리까지 다 들리고 막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그러면 하숙집에 몇 명에서 같이 사셨어요? 저희 집에는 거의 2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에? 네, 네, 한 집에.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 되게 작았어요. 엄청 쪼갰다는 건데. 1층 있고 2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락방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1층에는 남자 전용, 2층 그 다락방까지는 여성 전용이었고요. 계단 남자가 올라가면 안 되고. 진짜 벌집이었다. 월 25만 원이나 30만 원. 독방이라면 30만 원. 누구랑 합숙했으면 25만 원이었고 아침 식사 나오고 저녁 식사도 나왔어요. 거기에 다른 외국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문화 차이 느꼈을 그렇죠. 텐데 한국 오자마자 3개월 후에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거든요. 느껴질 수 있는 게 많았었죠. 옆방에 있는 형은 앤디야 뭐하니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 불렀으니까 이거 왜요 했어요. 근데 문 열고 나이 좀 있거든. 네 형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무슨 왜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뭐야. 그런 일도 많았었죠. 그 하숙집은 연대 2대 사이에 있는 만큼 서울 사람들 없었어요. 다 지방 출신이에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죠. 하는 친구들 말에. 하숙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있었을 때 한인타운이나 한인 커뮤니티 약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찬. 반찬이요? 아, 반찬이. 한인타운에 밥 먹게 되면 정말 무슨 한정식 왕 모시듯이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서민들의 밥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직접 만드신 정말 손맛 있잖아요. 뭐 두부 조림이라든가 멸치 볶음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기억하던 그런 한국의 그런 음식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이 느껴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일 기억 남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집에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통화 카드가 있었어요. 아, 맞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전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주변에 10원이었는데 한번 일단 5분 통화하는 건데 LA로 무슨 10원짜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정말 비쌌죠. 근데 카드로 이제 10,000원짜리를 구입하고 이게 딱 넣었는데 통화하면서 소리가 나요. 자기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 아, 그렇죠. 소리가 나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금방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알아서. 네, 굉장히 비쌌죠. 티머니처럼.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서 팔았거든요. 그런 교통카드는 98년부터 생겼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없었죠. 항상 이제 돈으로 직접 정확하게 내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 놓고 아저씨 딱딱딱딱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동전 떨어지거나 토큰이 있었어요.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500원 내야 돼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00원. 근데 어쨌든 간에 교통카드로 해결하니까 많이 편해졌죠, 인생은. 굉장히 너무 재밌다. 아니 오늘 사진도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가야금을 치시는 것 같은데요. 검은 건데요? 아, 검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이선희 씨의 음반 제가 참여하는 걸로 부족한 저희 검은고 연주지만 그때 편곡가는 저희 과 친구예요. 연대 작곡가 친구였고 너 나올 수 있니? 그래서 뭐 좀 못하는데 그래도 다 갖고 나와. 하나씩 다 갖고 나와서 뭐 거의 효과음 뭐 녹음하듯이 그냥 뭐 듣고 뭐 그랬는데 이 정도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진심인 걸로 보여가지고 네, 진짜 네. 엄청 너무 긴장돼서. 재미있었나 봐요. 예. 그게 관심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그런 가수, 그런 대가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되니까 진지한 거죠. 그러면 검은 거 치는 거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다 독학이에요. 아, 진짜요? 가야금은 제가 서울대 국악고 다니면서 좀 배우긴 했고 특별히 영상물 제작하는 음악 감독으로서 외주로 줄 거냐 직접 할 거냐 제가 직접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검은고 연주자 아니고 뜯는 사람이에요. 뜯는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악기가 있으니까 녹음은 잘 나올 때까지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죠. 못하는 악기 많지만 그 소리 나오게끔 제가 일단 형성시킨 거죠. 두 번째 사진은 요겁니다. 어디죠?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딘가요? 어디죠? 에스모 대학교인데요. 이게 서울대예요? 네네. 서울대 어디예요, 이게? 연못 있는 자리죠. 그 위에 다리가 있었어요. 아, 다리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못에 다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여기는 어디라고요? 도서관 앞에 있는 자리고 여기는 대강당에 있는 자리고 그 사이는 건물도 많이 생기긴 했죠. 네. 여기서 막 공연장 공연도 같은 하고 거 엄청 큰 하고 강당이 있는 데인데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 26년 전의 사진이에요. 저도 26kg 정도도 가볍던 것 같고요. 엄청 와, 방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막 그래요. 네. 신기하다. 우와, 네, 연대 작곡가 졸업 사진이에요. 와 다들 약간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일 보인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구사 친구들 주로 돼 있고. 다들 진짜 잘 웃어준다. 근데
네. 미소를 잘 이빨이 보이잖아. 크게 웃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때. 보기 너무 좋네요. 대부분 연락 그대로 돼 있는 거고. 하나 더. 하숙집? 아니요. 이것도 졸업한 그 해의 사진들이고요. 근데 90학번도 있고 94도 있고 다 섞여져 있어요. 그때쯤에. 와 신기하다. 이 사진들은 근데 그러면 뭘로 찍었던? 다 필름이었죠. 네, 필름으로 찍은 것도였었죠. 네. 와 약간 옛날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90년대에 처음 오셨을 때 하숙집에서 지내시고 그때 한국의 모습이랑 지금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가장 뭐 많이 바뀐 게 뭐 있어요? 젊은 민주주의 나라, growing pain 있잖아요. 사실은 점점 이거 겪어야 더 멋진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오실 때가 92년도면은 민주화한 지가 사실 5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 거니까. 근데 참된 민주주의였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나와서 시위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일단은 나가서 뭔가 더 나은 나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 내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그렇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체포도 되고 저도 학교 가면서 가스 때문에 진짜 눈 하나 감고 제가 일단 등교한 경우도 많았었어요. 너무 매워요. 진짜 매웠어요. 시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던 거고 그리고 문화 많이 발전됐죠. 아무래도 교통 문화라든가 집단 혼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그런 차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속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법을 잘 지키자. 뭐 카메라가 돌리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과속하거나 그리고 합승 택시 타는데 아저씨 마포 이랬는데 딱 보니까 이미 두 사람 타고 있어요. 같이 달 수 있는 합승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버스 탈 때 어느 정도 줄 서서 가긴 하는데 그때는 진짜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거 있었죠. 많이 바뀌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 2008년이었지만 살러 온 거는 2011년이었고 그때 들어올 때부터 최근까지였던 한 15년 사이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면 33년 동안에 바뀐 게 얼마나 많았을까? 진짜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 특히 그래요. 문화에 바뀐 것도 많았었죠. 대중문화, SM이나 JYP나 이제 그 YGN 그런 시스템 그 자체 전 시대는 전혀 다른 어떤 가요 문화도 있었죠. 체계화됐죠. 96년부터 H.O.T. SES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적응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절대 모를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든 점 같은 거 있었을까요? 공동체 문화가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단기로 오든 장기적으로 뭐 영어 선생이든 학생이든 언젠가는 그게 접해야 되긴 해요. 말을 배우면서 눈치 보면서 알아야 그런 상황들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디 가도 고기 육수 우려낸 뭔가의 요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일단 한국 처음 올 때는 고기 안 먹는 편. 어려웠겠다. 회식이나 뭐 이제 동창회도 가게 되면 일단은 돼지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돼지 비린내 저는 일단 잘 안 맞았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 와서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3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싶은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것들은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일으킨 사회 변화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갑자기 택시 기사 되신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분들 힘든 만큼 택시 타면서 스토리 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외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달러는 760원 때는 제가 왔었거든요. 달러가 760원이었어요? 지금 1300 그러니까 이제 늘 넉넉했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순간에 2300까지 뛰다가 1400으로 다시 내리고 많이들 힘들었죠. 그때 2,300까지. 가요 시장까지도 영음이 있었어요. 한동안 진짜 막 신인 가수 되게 많아졌다가 그 수 줄여졌어요. 나오는 가수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경제적인 것도 많이 어렸었고. IMF 그때는. 때. 네, 네. 근데 좀 더 최근의 변화들은요? 뭐 아무래도 제가 일단 가요계에서 좀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BTS 존재 그 자체야.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해외에서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점점 관심 생기게 됐던 그 15년 사이 JYP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원더걸스랑 비 가는 거는 정말 상징적으로 큰 의미였어요. 곽진영 씨는 정말 선두주자로서 일단 그 큰 꿈 꿨었던 건데 BTS는 역으로 해외로부터 인기 얻었다가 국내에서 그렇게 큰 인기 얻게 됐다는 게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BTS 그 자체가 와 이제 새로운 어떤 한류의 어떤 통로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역할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에 있었던 변화도 있지만 개인한테 본인한테 있었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살면서 나는 이런 습관이 달라졌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거울도 보게 되고 쓴소리도 들리면서 또 긍정적으로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었죠.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스킨케어 루틴이 없었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그 K-뷰티의 영향은 받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피부가 안 가도 이게 좋아, 이게 써봐 라고 되니까 쓰게 되는. 그리고 제가 인도에 계속 살았으면 아니 다른 나라에 갔으면 아마 이 정도 카페 안 갔을 거예요. 한국의 카페를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무조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안 갔을 건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시작한 카페에서 거의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 때쯤에 제일 충격적으로 바로 이제 맞선 그런 것들은 정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옛날에 그 호랑이 선생님인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누님들이나 교수님도 그렇고 별거 다 번역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좀 죄송한데 이번 주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타협할 수 있는 예의상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변화가 순식간에 한 것도 있었고 점점 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또 미국 자주 가시나요? 한 1년에 한 번쯤에 가게 돼요. 그럼 거기 갈 때 어렸을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도 가끔 만나시나요? 가끔 만날 수 있긴 한데 신기한 게 고등학교 선후배의 동창회는 여기 한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들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일단 LA에 대한 얘기하게 되면 그 친구들하고 여기 한국에 살면서도 많이 나눌 수 있긴 하죠. 와, 굉장히 재밌겠다. 그럼 요즘에 이제 80년대에 봤던 한인타운이 있었고 이제 가면 그 한인타운이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영사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유명한 식당 북창동 어쩌고저쩌고 식당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1호점 거기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큰 차이 있다는 거라면 한류 덕택에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한국 사람 아닌 현지인들 많이 찾게 되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그러면 요즘에 한인타운을 가게 되시면은 분명히 옛날에 가셨을 때랑 다르게 이제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시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요? 표정으로 딱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자기는 일단은 얼굴 보고 영어 할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구나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았었죠. 근데 만약에 저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선배님 계시는데 한양대 작곡가 출신 누나인데 그분하고 같이 만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예상 외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많이 물어보시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한국어를 알게 됐는지. 그쵸. 이게 뭐야? 정체가 뭐니?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진짜 삼가야 된 게 하나 있어요. 친구 집 놀러 가는 거. 부모님 반갑긴 하지만 저희 친구들은 좀 혼나요. 너 왜 얘처럼 한국 못하냐고 하는 거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또 아는 친구 중에 부모님은 안동 출신이시고 경상북도 사투리 쓰시면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됐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났던 친구. 입 벌리면 이게 우리가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쵸, 뭔지 알아요. 억양은 이게 경상도인데 또 하나의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33년 이렇게 넘게 살게 되시는데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미국 안 돌아가니? 왜 안 돌아가요? 한국에 평생 살 거예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 사람들 다 막 해외 유학, 해외 취업 이런 거 많이 찾아볼 때가 있는데 미국에 왜 안 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맞아요. 특별히 연대 작곡가도 그렇고 서울대 국악과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힌 친구도 많아요. 아예 한국 안 들어온 친구도 많고요.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죠. 지금은 다 뭐 포기한 친구, 쟤는 그냥 계속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와이프는 일단 한국에 있고 싶어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영어 교육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아내를 위해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마음 그 자체가 여기 와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정도 시간 지나서 발이 넓어지면 발이 넓어진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 뿌리 내리게 되죠. LA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일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랑 맞아요, 한국은. 그래서 저는 일단 몇 년 후에 가능한 한 제주 내려가서 작은 집에서 스튜디오 작게 마련해왔고 거기 계속 있고 싶어 해요. 아, 좋겠다. 계속 열심히 적응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제 지금.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제는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무리 하시기 전에 저희가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의 경험이 어땠는지 저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런 기회가 없었고 지금까지 뭐 방송하는 것도 있다면 예전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여러분과 같이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입 벌리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여러분께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맛있는 것들이기도 주시고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혹은 오늘 소감 관련돼서 한 단어를 만드시는데 그 단어의 초성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맞춰볼게요. 아 다른 조선을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와, 지읒지읒. 이게 소감이에요? 아니면 음악 관련한 단어예요? 뭐예요? 오늘의 교훈이 있다면 좋은 저 짱 하려 그랬는데 오늘 짱이었다 막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이거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 힌트 주세요. 방향, 방향,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 제주. 제주에 가고 싶으셔서. 제주라고 칠까요? 아니었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뭐예요? 뭐예요? 뭐였어요? 전진해라 미래로. 네. 전진. 그게 더 좋은 단어예요. 한국 오자마자 전진은 시작이었고 지금도 전진이에요. 역주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달려가야죠. 너무 좋은 단어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전진. 한글 과자도 전진. 우리가 오늘 또 선물로 또 한글 과자 준비했는데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기대돼요. 여러분 또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내일 저희가 이케아에서 밥을 하니까 근처에 있으시면 꼭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